자, 첫 번째 화면을 그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면은 제가 차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차트일 것 같습니까? 바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기 전에 미국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증시의 가장 바로미터는 미증시가 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가장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작년 연말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2018년 10월 달까지 한참 올라가다가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중무역 협상이 아니라 미중무역 전쟁 분위기가 이뤄졌었고 실제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지금 미국은 상당히 거품이 많이 껴있다. 미국은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실제로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S&P 지수 3대 지수가 다 많이 떨어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 자, 이미 전고점이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미국은 정말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증시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따라가지 못할까요? 자, 일단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은 제가 아마 지난주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사실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는데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해드렸죠?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은 현재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기대감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실망감도 큰 법인데 반대로 기대치를 낮춰버렸는데 그 다음 분기가 오면 막상 이 기대치에 부합을 하거나 내지는 이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에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약세론자들은 분명히 이제 시장이 강세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게 연초부터 그랬습니다. 아니요, 작년 연말부터 미국의 시장은 고평가다.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강세장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약세론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JP모건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해 자사주 매입이 신고가를 기록을 할 것이다. 신기록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 것이고 현재보다도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S&P 지수가 올해 안에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주식이 없으면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글로벌 상황이 사실 좋지가 못합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조치를 하게 되면서 사실 글로벌 여건이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마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무시를 하셨거나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란 제재가 하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야? 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란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하면 결국 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량이 적어지면 수요는 많은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WTI 같은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강의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원유 생산국이 아니라 당연히 원유를 사와서 이거를 제품을 만든 다음에 도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가가 싸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출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에 유가가 얼마였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유가가 배럴당 7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연말에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다시 6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 여건이 좋아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더구나 특히나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 금지 조치는 반대로 입장에서는 중국한테서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최근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이러한 일 때문에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만큼 지금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뜨릴 만한 이유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WTI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가, 바로 서부 텍사스 유의 가격이죠. 자, 작년에 배럴당 7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한테는 다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 나오기 시작한 건데, 시장이 반등 나온 건 좋은데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쨌든 국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왜 갑자기 미국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하게 될까요? 이거에 대한 내부 사정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사실 미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방위산업업체들과 에너지업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직전에 오바마 정부 헬스케어 업종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역시 반대로 그 직전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직전에는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방위산업업체와 에너지업계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년에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왜 지금 유가를 올리고 있겠습니까? 실내로 직전 대선 때 트럼프 선거 캠프에 에너지 업계가 자금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대선 준비를 다시 재선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떨어뜨리기보다는 계속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미중 무역 협상 난항이 될 겁니다. 협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이슈가 쉽게 타결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란산 원유를 수입 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라면
이란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핵시설을 뭐 타격을 한다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로까지 또 확대가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자, 어제 호주의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호주의 지금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나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다 파란색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지난달 대비해서 전부 다 하향 발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글로벌 여건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 분위기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 자꾸 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지수가 다 하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오늘 장중에 발표 나왔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자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로까지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경기가 회복이 되어 가느냐가 아니라 다시 경기가 침체로 가느냐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대박스쿨을 통해서 2019년 무슨 해라고 했었죠? 경기 침체로 가느냐, 경기 회복으로 가느냐. 자, 기로에 서 있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이즈가 상반기 때까지는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자, 주변 여건도 안 좋습니다. 경기 지표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호주의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 신흥국가들의 통화가 전부 다 약세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강세가 돼버렸고 실제로 전일장의 노무라 증권이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경기 부양이 안 된다. 금리를 2차례 정도는 더 인하를 해야 한국 경기가 그나마 나아질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올라가려고 하는 힘보다는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이러한 전부 다 여건들이 환율 강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마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돈 버는 거 절대 쉽게 못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간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차트만 보지 마시고 환율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연동이 되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아마 강의를 해드렸을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거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신흥국가 대비해서 선진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당연히 신흥국 통화가 가치가 낮아지고 선진국에 대한 통화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팔고 안전자산을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식을 매도해서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019년 1월 달부터 현재 4월 달까지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일까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기관들은 지금 4개월 내내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당연히 샀다 팔았다 급등주들만 당연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6조 원가량 매수를 했었던 거는 외국인들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의존도가 높아진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사야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강세장처럼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들이 사준다라면 시장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외국인이 열심히 팔아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면 생각보다 시장 좋을 거고 오히려 강세장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외국인들 의존도가 높아진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환율 이런데도 환율을 안 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환율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환율이 보면은 116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특히나 오늘 장 끝나고 오후 5시까지도 환율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마 지난번에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을 텐데 1140원 위에만 올라가도 외인들이 매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환율 올라갈 것 같습니까?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환율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장을 매수하기보다는 매도를 하거나 내지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마 지켜볼 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장에도 열심히 매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 환율 추이가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러다가 1200원까지 올라갈 것인가? 환율이 더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런데 저는 일단은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 고평가 영역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단발적으로는 환율이 지금 올라가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조만간 저는 환율이 다시 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달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환율이 기본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 말 좀 지나고 5월 초쯤 되면 환율이 안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인들의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환율이 안정될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지 환율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도 오히려 손실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은 오늘 바로 그러면 이제 환율이 올라갔으니 사실 지수가 약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에 하락 종목이 1,500개 정도 가량이 나왔고 만약에 이제 내일장에도 환율이 더 올라간다라면 여러분들 내일장 시장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글쎄요.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 시장이 이평선 지지를 받았지만 잘못하면 내일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저는 환율이 5월 달 초쯤이면은 안정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안정이 될 건데 안정되고 나면 무슨 종목으로 이제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발표가 나온 게 뭐냐면 자, 실적은 당연히 오늘 안 좋게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영업 실적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떨어졌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부터는 디램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추이고 현재 수요자 입장에서는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결국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맞으나 2분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4월 초부터 저 우라노스가 대박 스쿨을 통해서 IT 섹터에 대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고 제가 2분기에서 3분기쯤에 반도체 업황들 회복이 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오늘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내용하고 지금 동일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반도체, IT 섹터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IT 섹터의 상승 기회가 될 것이고 환율만 안정된다라면 해당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이슈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4월 넷째 주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중국 부양 정책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자동차 섹터, 반도체, 그다음에 돼지고기 대신 수혜주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중국 정책에 의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럼 이번 주는 사실 지수가 떨어졌지만 우라노스의 지난주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한 주였고, 여러분들은 우리 이 2대1 대박 스쿨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이 떨어진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수익을 보셨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기업. 자, 이번에 1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2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동차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론 지금 현대차의 상황이 너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과거의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실제로 최근에 중국에는 자동차가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플러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신차, 팰리세이드 효과와 소나타 효과입니다. 과거에도 09년 때도 글로벌 경쟁사들이 많이 부진하고 있을 때 현대차가 공격적으로 신차를 뽑아내면서 업계 시장 점유율을 꽤 높게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동차 업종 생각보다 강하다고요.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 바로 그 다음 종목은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죠. 자, 여러분들 반도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방문을 했었고, 삼성전자에서 직접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간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한대 라고 뉴스가 나와서 지금에서야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는 긋고 말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지금 나온 뉴스일까요? 대부분들이 지금 나온 뉴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당시에 이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너무 약한데,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저희가 비메모리 반도체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올해 초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가 반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사실 쫓아갈 게 아닙니다. 여기를 쫓아갈 게 아니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메모리 반도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쪽도 당연히 뒤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기업 STI라는 기업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는 당연히 현재 주가는 느립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분기부터 이제 D램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이 단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반기까지 길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4월 초부터 분명히 대박 스쿨을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길게 보시면 길게 보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이다. 2016년에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대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테마주들 쫓아다니시고 자극적인 뉴스에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고 나니 삼성전자가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갔습니다. 당시에 대부분들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안 사고 뭐 했지? 라는 후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지금 많은 자극적인 이슈들 쫓아다니실 겁니다. 뭐 대북 이슈도 있고요. 내지는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뭐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적인 재료들은 단기 시세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길게 추세를 가질 못합니다. 근데 지금 조만간 업황이 개선될 섹터가 어딘지를 잘 보고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진짜 수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방식이 단순하게 기술적 매매로 하는 게 아니라 차트 매매가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떠한 산업이 비전이 있을 것인가, 그 산업에서 종목만 찾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고, 시장이 하락하든 시장이 올라가든 여러분들 매매에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자, 그래요. 꼭 이거 놓치지 마시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지난주 금요일 강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것도 역시 중국 정부 정책입니다. 왜? 중국이 가장 돼지고기 소비량이 큰 나라인데요. 근데 이 돼지고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돼지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많은데 생산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돼지고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연내에 돼지고기 가격이 70% 정도까지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단발적으로 끝날 재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추가 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저는 대체주를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 열병이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체수혜주를 보시라고 했던 거고, 대체수혜주가 바로 뭐 닭고기라든지 오리 같은 관련된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생각보다 성과가 잘 나오는 게 뭐 마니커라든지 하림, 내지는 뭐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단발적으로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눌림목 다음에 또다시 상승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확인하셔서, 글쎄요, 지금 4월 말 시장이 별로 좋지는 못하지만 5월 초까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 이렇게까지 요약을 드리면서 꼭 반드시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